로버타 카츠 등 스탠퍼드대, 옥스퍼드대, 킹스 칼리지에서 지세대를 직접 가르치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자들이 지세대의 사고방식과 일상을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밀하게 포착하여 지세대가 지향하는 가치와 문화, 세계관을 분석한 책 제너레이션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은 지세대를 다른 말로 포스트 밀레니얼, 즈머 또는 I세대로 명명합니다. 책의 서문을 볼까요? 지세대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아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세상과 대면한다. 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을 딱 떨어지게 구분하지 않고 넘나든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낯선 디지털 세상을 항해해야 했기에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깨쳤다. 그러면서 이들 세대만의 일상적 문화가 만들어졌고 점차 다른 세대까지 퍼져나갔다. 모두의 일상이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옮겨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그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코로나 시대는 곧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지세대가 주도하는 흐름을 사회 전체가 따르기 시작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언제나 접속 중인 상태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디지털 기술 이전의 삶이란 것을 아예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정보를 얻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까지 이들 삶의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합니다. 가령 지세대 최연장자 축에 속하는 20대 중후반은 월드와이드 웹이 대중 앞에 등장한 1995년 전후로 태어났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무궁무진한 정보와 무한한 연결의 가능성만을 경험하며 자란 첫 세대가 바로 이들입니다. 지세대에게는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소셜미디어로 교류하는 일도 중요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동작업을 해야 할 때도 특정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 협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등 실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세대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호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지세대의 이러한 새로운 세상 경험은 역설적이고 심지어는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발언권을 가졌으나 가령 밈이나 유튜브, 틱톡 영상은 수백만 명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들의 힘이 위축되었다고 느낍니다. 곧 제도와 정치, 경제 체제는 폐쇄적이어서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성이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볼까요? 지세대에게 진정성은 중요한 문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에 떠도는 광고와 낚시성 글들을 접하고 유명인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위선과 가식 또한 숱하게 목격해왔다. 이에 따른 배신감과 환멸은 이들로 하여금 진정성, 진실성, 솔직함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끔 만들었다. 더불어 지세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며 출신 배경과 소속된 조직을 통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잘하는 것 등으로 세세하게 구별된 요소를 조합한 조립식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들은 그렇게 정립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어하며 나와 다른 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모두를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보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소외되는 집단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 이 공정한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앞장서서 규탄하고 타인의 정체성이나 다른 문화를 베끼고 도용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 이들에게 기존의 소통 방식은 너무 위계적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누구나 참여해 동등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집단에 소속되어 정체성을 형성한 지세대에게 제도적 기관의 형식적인 소통 방식은 마음이 가지 않고 억압적이며 너무 귀계적으로 느껴진다.
G세대는 기관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며 운영되는 방식 역시 부조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약속한 포용과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엄격한 윤리적 잣대에 들어맞지 않을 때 G세대는 환멸을 느낀다. 따라서 정체성의 경우도 중요한데 G세대는 정해진 정체성을 수용하거나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창조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밀레니얼은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 그 중에서도 젠더와 섹슈얼리티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켰고 유연성을 높이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왔다. 가령 젠더를 표현하는 G세대의 어휘를 보면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정체화하지 않은 논바이너리,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젠더와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양성 중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변한 트랜스,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사이를 오가는 젠더 플루이드,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젠더 퀴어, 사회적 범주로서 젠더를 전면 부인하는 포스트젠더나 에이젠더 등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품어왔으나 새로운 기술이 정체성 정치를 더욱더 실행 가능하고 가시화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양한 정체성, 집단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가족의 개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만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한 가족과 부족을 살아가다 발견하기도 한다. 유일한 방법은 솔직해지는 거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새로운 가치로 연결되는 온라인 공동체가 바로 G세대의 가족입니다. 인터넷은 젠더, 섹슈얼리티, 취미, 관심사 등 여러 면에서 자신과 공명하는 커뮤니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G세대는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집단을 적극적으로 찾아 교류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이들이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결속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 나갑니다. 본래 가족을 뜻하던 팸크루 같은 용어는 G세대 사이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주로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집하는데 어느 팸에 속할 것인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들은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기도 하고 집단과 집단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기도 하며 다층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를 직접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뉴미디어가 G세대의 문해력과 글쓰기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걱정하지만 가령 인류학자 이토 미즈코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뉴미디어가 문해력과 글쓰기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안감은 전통적으로 문해력의 기준을 정의해온 기존제도 가령 학교 혹은 가족의 주변화를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물론 이들 G세대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 손아래 세대인 알파 세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 특히 손아래 형제자매가 소셜미디어나 게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며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G세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세상을 물려받는다. 휘청이는 제도와 깊어진 불평등, 기후위기를 모두 떠안게 된 G세대는 자신들이 마주한 세상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익숙한 도구인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해법 역시 줄 수 있음을 잘 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